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제2차 가문문 셧다운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점차 오늘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명의 양당 상하 의원들이 국경 보안 문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데드라인이 금요일 자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다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측이 요구한 이민국 구금 인원에 대한 제한 요구, 여기에 따른 이견으로 다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요일 자정에 다시 government shutdown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멕시코 국경으로 가서 여론몰이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보보좌관 회의를 소집을 해놨고 모레는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한 시찰에 나서게 되고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스톱갭 임시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government shutdown을 피하려는 의도는 있는데 실제로 이를 피하기 위한 명분이 없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government shutdown을 막아야 한다. 양측이 모두 국경 보안 강화를 해야 한다. 여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에 따른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크게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선거를 위해서 등장한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금요일 마감 시간을 앞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협상이 여의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양측의 정치적인 득실 계산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 중까지만 해도 협상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합의 도출에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하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도 57억 달러를 고집하지 않겠다. 20억 달러 정도로 세드를 하면 어떻겠느냐. 장벽 기금 액수의 신축성을 가지고 나서겠다 하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방법을 모색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장벽을 쌓는다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약속의 의지만 보이면 된다. 그런 계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까지 벽 쌓기에 단 한 푼도 못 준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요구액의 한 절반 정도를 주고 또 다른 조건을 좀 붙이고 하면은 얼굴을 세우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측에 모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는 장벽을 쌓자니 돈이 없고 돈을 만들라니 의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해야 되고 모두 무리수를 둬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 하자니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세력의 반발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그의 정치적인 전략은 미움 또는 공포를 자극해서 표를 못 넣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의 딜레마도 있는데 당내의 그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아예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 경찰의 해체를 주장할 정도로 그 반감이 매우 강력합니다. 2013년도에 포괄 이민 개혁안을 나올 당시에 민주, 공화, 양당 8명의 의원들이 도출해낸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400억 달러입니다. 지금보다 6.5배나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장벽 이야기는 없었고 다른 종합적인 방안들,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기술을 보충한다든가 항만을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불법 이민 억제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빼고 지금 장벽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인 전략에 국경 문제를 맡길 수 없다. 그런 반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서
민주당이 범죄자, 불법 이민자의 억류 구금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고 국경 보안을 무시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제2의 정부 폐쇄를 획책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책임 떠넘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만일 이 교착 상태가 오래 가고 Second Government Shutdown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또 다른 시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DHS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일단 국경보안의 주무부처의 폐쇄를 막자는 시도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장벽기금은 한 푼도 들어가 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것을 사인할지가 또 불분명해지고 이미 지난 1차 폐쇄 때 큰 정치적인 압력에 부딪혀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에 장벽기금은 한 푼도 안 들어있는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상원도 고민입니다. 상원 공화당은 대통령이 서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아예 표결 절차 자체를 밟지 않겠다 하는 것이 상원 공화당의 정책입니다. 이 펜타곤과 행정부 내에서는 벌써 제2차 샷다운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만일 세컨드 샷다운이 오면은 다시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임시 실업자가 됩니다. 이미 1차 샷다운 때 경제 손실이 110억 달러라고 계산이 되는데 세컨드 샷다운에서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텍스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IRS가 이제 폐업을 하면은 텍스 리턴 작업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1차 샷다운 때 TSA, IRS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무급근무에 강력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엉망이었고 정부 폐쇄에다가 혹한 폭설까지 겹쳐서 장사를 망친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아파트먼트 지원금 또는 푸스탬프 발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대결이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State of the Union 연설 시부터 이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채색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2020년도 선거 전에 주요 표 고르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셜리즘, 이것은 캐피털리즘의 성공 신화국인 미국에서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는 호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1차 샷다운 당시에 공무원들이 무려 식품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나라의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고로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로 이미 등장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트럼프, 그대가 2020년 선거 때까지 자유에 머밀지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수사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바로 며칠 앞두고 금요일 자정까지 정해진 예산 통과 마감일이 지나치게 되면 제2의 Government Shutdown이 오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2월 11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안 문제로 촉발된 셧다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한 스탑갭 임시준예산 법안에 합의해 연방정부는 3주간의 운영을 재개했으나 며칠 남지 않은 마감 시한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오늘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했고 지난주에도 주말 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었으나 회담이 교착 상태를 겪으면서 타결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연방정부는 16일부터 재차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고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무기한 중단됩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를 탄핵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A. 호프 민주당 하원 의원은 버지니아 주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페어팩스 부지사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 하원 소위원회는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페어팩스 부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정당한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페어팩스 부지사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흑인 분장을 해 비판을 받아온 백인인 노덤 주지사와 마크 어링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상황에서 흑인인 페어팩스 부지사 탄핵만 추진하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허링 검찰총장도 자신 역시 흑인 얼굴로 분장한 적이 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민주당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 9일 보스턴 북서부 로런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일성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때 방직 산업이 번성했던 로런스는 미국에서 조직적인 노동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워런 의원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부유층과 권력자들을 떠받치는 부정한 시스템에 맞서 평범한 가정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어제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깜짝 등장해 음악과 여성, 다양성에 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백인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래미 어워즈가 여성들의 목소리로 무대를 시작하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열린 제61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연간 최우수 악곡 부문 수상자로 찰디시 감미노의 This is America가 선정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K-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 함정 두 척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근접 항해하면서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어젯밤 미 해군 전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스프런스호와 프레블호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해역 12마일 이내에서 근접 항해하며 작전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작전 직후 미국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며 중형과 대형 함정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시카고의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50개소에서 실시됩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조기 투표는 그동안 다운타운 1개소에서만 실시됐으나 오늘부터 각 지역구 50개소에서 본격화됩니다. 우편 투표는 2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본선거일은 2월 26일,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이 4월 2일에 런오프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네이버빌 주택가에 2인조 복면 강도가 들어와 주인을 총으로 위협한 후 금품을 강탈 도주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2600 하이메도 주택에 스키 매스크를 쓴 2인조 강도가 들어와 22살 주인 여성을 총으로 위협한 후 금품을 강탈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쿡카운티와 레이카운티 지역에 아직도 침수주의보, 겨울주의보가 유효합니다. 쿡카운티의 겨울주의보는 내일 오전 9시까지, 그리고 레이카운티에 대한 침수주의보는 14일 목요일 날까지 유효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밤부터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밤한테 눈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31도. 내일도 흐린 가운데 1인치 안팎의 눈 또는 얼음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5도, 밤 최저 18도. 수요일 대체로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4도. 목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4도입니다.